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한 달 쉬고 돌아온 디몽크의 테크5입니다.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셨길 바라봅니다. 그래야 제가 이런 걸 또 제작하는 맛이 있죠.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2023년 8월의 뜨거운 신제품들 또 많이 가져왔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가볍고 쓸만한 게이밍 헤드셋을 찾으시나요? 그렇다면 이 녀석은 어떨까요? 나콘의 새로운 무선 게이밍 헤드셋 리그 600 프로입니다. 블루투스를 포함한 듀얼 와이어리스 연결 지원, 꽈배기처럼 뒤틀리는 유연한 헤드밴드, 240g의 가벼운 무게를 특징으로 하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숨겨 넣을 수 있는 플립 마이크는 덤입니다. 먼저 해당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프로 HX, HS, XS. X는 엑스박스, S는 플레이스테이션입니다. 일부 제품들은 엑스박스 버전이 장치 연결 범용성이 더 뛰어난 편인데 이 녀석도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터틀비치 스텔스 프로 경우에는 엑스박스 버전이 플레이스테이션까지 전부 대응하면서 꽤나 재밌는 상황이 연출됐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플스 버전만 출시되고, 어쨌든 보통은 그렇게 동시에 연결되지 않는데 만약 이 친구도 그렇다면 그냥 엑스박스 버전을 구매하는 게 이득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닌텐도 스위치는 어떤 버전이든 모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 크기는 40mm, 돌비 애트모스, 3D 오디오 대응하고요. 세부적인 오디오 스펙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수명은 블루투스 연결 시 24시간, 2.4GHz, 18시간입니다. 그리 길지 않아요. 물론 20시간 가까이, 거의 하루 종일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건 좀 인생을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 안 하세요? 부럽다. 제품 가격은 99.9달러, 하나로 약 13만원입니다. 겉보기보다 값이 좀 나가요. 이 나콘이라는 브랜드가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레이싱 게임, WRC 시리즈를 포함해서 꽤 다양한 게임들을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게임도 만들고 게이밍 기어도 만들고 북치고 장구치고. 여하튼 가볍고 가성비 좋은 무선 게이밍 헤드셋을 찾는다면 나콘의 헤드셋들 한번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살펴만 보세요. 사는 건 돈 나가잖아요. 레이싱 게임의 진심인 나콘의 헤드셋이 마음에 들었다면 이것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PC 하드웨어 제조사 쿨러마스터의 DYN-X입니다. 포뮬러, 랠리, 트로피 트럭 등 14가지 포지션으로 변경할 수 있는 레이싱 시뮬레이터입니다. 일반 소비자를 겨냥하고 있는 시뮬레이터 중에서 아마도 전례 없는 장치일 겁니다.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오는 점은 깔끔함이에요. 군더더기 없어 보이는 디자인.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제품 마감도 좋아 보입니다. 모듈형 디자인으로 설계됐어요. 쿨러마스터 외 다른 제조사의 장치들을 덧붙여서 커스텀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모니터, 스티어링 휠, 페달, 모션 시스템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품 구매 시 이러한 주변 장치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 뼈대만 구입하는 셈인 거죠. 아직 구체적인 정보들이 다 풀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설명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출시일과 가격은 역시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해외 IT 매체 트윅타운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9월 출시될 예정이며 조종석 가격만 1,999달러라고 합니다. 하나로 약 264만원, 시트는 499달러, 약 67만원입니다. 따로 사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뼈대랑 시트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모니터도 사야 되고 원한다면 모션 시스템도 갖춰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돈 1,000만원은 우습게 깨지죠. 정말 리얼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대략 2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외 레이싱 게임 마니아들은 해당 제품을 넥스트 레벨 레이싱사의 제품들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뭐가 더 낫다, 돈을 더 과하게 쓰고 싶지 않다, 의견이 분분한데 일단 아직 출시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나오면 알게 되겠죠. 저는 이런 거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지금은 4090도 못 사고 있는데 어림도 없죠. 이거는 조금 쪼들려도 살 수 있습니다. DJI 오즈모 액션 4 액션캠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미지 품질 때문에 고프로 쪽을 더 선호하는데 뭐든지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제 신조 중 하나입니다. 여하튼 이번 오즈모 액션 4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먼저 센서 크기가 1.7분의 1에서 1.3분의 1로 커졌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엘가토의 4K 60프레임 웹캠보다 더 큰 센서인 거예요.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전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내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요. 게다가 10비트 D-Log M 레코딩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후보정에 용이한 로그 프로파일이 더해진 겁니다. 참고로 고프로 11은 로그 촬영 지원하지 않아요. 실제로 저도 액션캠을 써서 알고 있는데 이런 옵션 차이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비디오 레코딩은 4K 120프레임을 지원하고요. 흔들림을 줄여주는 락스테디 3.0, 다양한 상황에서 수평 보정이 들어가는 360도 호라이즌 스테디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요겁니다. 마그네틱 퀵 릴리즈.
따로 나사를 돌려대면서 짜증낼 필요가 없어요. 버튼을 눌러서 마운팅된 제품을 바로 뜯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액세서리에 바로 부착할 수 있죠. 이전부터 이 마그네틱 릴리즈 시스템은 DJI 캠들이 갖고 있었던 강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도 이거 하나 때문에 혹했던 적이 있어요. 이건 칭찬해야 됩니다. 배터리 수명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약 2.5시간 고속 충전 지원하고요. 센서 크기가 커졌음에도 배터리 수명이 별 차이 없다는 것은 꽤나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제품 무게 역시 동일해요. 145g. 요약하면 센서 크기가 커졌다는 거, 로그 감마 촬영이 가능해졌다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는 카메라 영역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괜히 돈 아낀다고 이전 모델과 저울질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시간 낭비입니다. 제품 가격이 52만 8천원, 전작 오즈모 3보다 약 6만 2천원 더 비쌉니다. 나는 기어코 6만 2천원을 아끼고 싶다. 그렇다면 이전 모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라면 그러지 않겠지만. 남들과 똑같은 노트북은 지겹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ASUS 비보북 S OLED 베이프 에디션. 1993년 설립된 일본의 고급 패션 브랜드 베이싱 에이프, 이하 베이프와 콜라보한 제품이요. 얼룩무늬 패턴, 그 사이로는 베이프의 베이비 마일로 캐릭터들이 숨어있죠. 애초에 비보북 S OLED 모델이 상당히 깔끔하고 이쁜 디자인이 특징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베이프스러움이 덧대지면서 훨씬 특별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터치패드도 마찬가지고요. 스페셜 에디션답게 캐리백, 마우스도 그렇고 키보드에 부착할 수 있는 베이프 스티커도 함께 제공됩니다. 올인원 패키지죠. 끝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한 2개월 전쯤에 제가 비보북 S OLED 모델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제품 사양도 나쁘지 않습니다. 15형 기준 16:9 비율 2.8K OLED 디스플레이, 최대 13세대 인텔 코어 i9이 탑재됩니다. 두께는 약 1.7cm, 1.7kg의 무게를 갖고 있죠. 나쁘지 않았어요. 대신 외장 GPU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게임을 하겠다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라면 포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게임하려고 노트북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좀 특별한 제품이라면 저는 충분히 구매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쁘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국내 정식 출시 소식은 없습니다. 당장 네이버 쇼핑 기준 해외 직구 가격은 약 220만원에서부터 250만원 그 정도 가격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정판인데 가격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해외 직구는 소비자가 그만큼의 리스크를 떠안고 가야 한다는 거, 이것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조사별 케바케인데 월드 워런티는 확인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잘 안 해주죠. 그래서 저는 고가의 전자제품은 해외 직구 안 합니다.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소비자분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로지텍 가사 팝업 데스크. 너저분한 책상을 혐오하는 사용자분들을 위한 깔끔한 올인원 제품이요. 두꺼운 책처럼 생긴 케이스는 펼치는 대로 노트북 스탠드가 되고요. 그 안에는 조그만한 무선 키보드와 터치패드가 담겨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터치패드보다는 마우스가 더 나은 선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참고로 두 장치들은 애플 맥과 모두 호환됩니다. 키보드는 한 번 완충 시 약 5개월을 사용할 수 있고요. 터치패드는 약 3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이 엄청 길죠. 보통 이럴 땐 합리적 의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차피 업무용이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트북 스탠드는 최대 17형 제품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지지 하중은 약 7.5kg. 어지간한 노트북은 죄다 얹어놓을 수 있죠. 그런데 참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스탠드 각도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고정 스탠드예요. 흥미롭죠? 나는 곧 죽어도 미니멀리즘이다 라고 한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는 있겠네요. 제품 가격은 179유로, 하나로 약 25만원입니다. 가격은 전혀 미니멀하지 않네요. 15만원이었으면 납득했을 텐데. 자, 지금부터는 보너스입니다. 더 간결하게 던지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엘가토가 2023년 최고 기대작 게임 중 하나인 스타필드 에디션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스트림덱2 웨이브3 마이크에 스타필드스러움을 더한 한정판입니다. 꽤 이전에 제가 한 번쯤 다뤘던 제품들이기 때문에 역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한정판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보통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엘가토 포함해서 정말 여러 제조사들이 이 게임 스타필드 에디션을 내놓고 있는데요. 게임은 정작 우리말을 지원하지 않죠. 참 안타까운데 과연 한국 엘가토가 그런 스타필드 에디션을 국내 정식 발매할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커세어도 불 붙었습니다. 조절식 스위치, MGX 마그네틱 스위치를 탑재한 최초의 기계식 키보드를 내놨습니다. K70 맥스. 요거 꽤 흥미로워요. 0.4mm에서 3.6mm,
이 범위 내에서 0.1mm 단위로 스위치 작동 지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을 낮게 잡을수록 입력 속도는 더 빨라지는 겁니다. 즉 게임할 때 좋다는 거죠. 손으로 조정하는 건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IQ를 활용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타이핑 시 발생하는 통울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중 흡음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5mm 두께의 PBT 더블샷 키캡이 적용됐죠. 이것도 뭐 마니아들 좋아하잖아요. 딱 봐도 비싸 보입니다만 얼마일까요? 약 3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아주 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유선입니다. 유선. 차고 넘치는 게 모바일 게임 컨트롤러입니다. 하지만 쓸만한 건 몇 없죠. 이건 어떨까요? 터틀비치 아톰입니다. 이거 이전에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거 맞아요. 있었습니다. 단지 이번 아톰은 게이밍 헤드셋 스텔스 700의 코발트 블루 컬러가 그대로 입혀졌다는 거, iOS를 완벽히 대응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터틀비치 최초의 iOS 모바게 컨트롤러인 거죠. 저지연 블루투스 기술을 포함하고 있고요. 양쪽 패드에는 각각 2개의 독립 모듈이 내장됐습니다. 저지연 블루투스에 살짝 의심이 들어서 해외 매체들을 찾아봤거든요. 다행히 지연 시간에 대한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의심은 돼요. 제가 좀 의심병이 있어요. 아무튼 한 번의 충전으로 최대 20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가격은 $140, 하나로 약 184,000원입니다. 국내 공식 쇼핑몰에서 안드로이드 버전이 99,000원에 판매되고 있거든요. 이번 iOS 모델도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이거야말로 뜨거운 신제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에버미디어 라이브 게이머 울트라 2.1 GC 553 G2, 세계 최초 HDMI 2.1 입력을 지원하는 USB 외장 캡처 카드입니다. 물론 이번에도 내장, 외장 이렇게 2개를 선보였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외장형만 설명하겠습니다. 그게 쓰기 편하니까요. 저도 잘 쓰고 있어요. 최대 4K 144프레임 패스스루 가능한 캡처 카드입니다. 캡처는 4K 60프레임이 최대입니다. HDR 대응하고요. 그런데 이게 어디예요? 지금까지 이 4K 60프레임 캡처가 안 돼서 늘 아쉬움을 가졌었던 스트리머, 게이머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품은 9월 출시 예정이고요. 국내 출시일은 미정입니다. 제품 가격은 $299, 하나로 약 40만원. 40만원? 지불할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레고로 장식하려고 했는데요. 별 볼 일 없는 것들만 있어서 볼 일이 있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이퍼X 클라우드 3 와이어리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유선 모델을 리뷰했었죠. 당시 그 제품을 다루면서 좀 의아했던 것 중 하나가 유선이었다는 거였어요. 요즘 트렌드가 무선이기 때문에 굳이 유선 모델을 이 시점에 내놓을 필요가 없었다고 본 거죠. 여튼 실물이 훨씬 이쁘지만 그럼에도 특별하지는 않았던 그런 디자인의 헤드셋이었습니다. 이번 무선 모델도 똑같아요. 평균보다 커다란 53mm 드라이버, 입체 음향 지원하고요. USB 동글로 여러 장치들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유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다소 가벼운 소리를 들려줬었거든요. 덕분에 장시간 게이밍에 좀 피로감이 덜한 그런 헤드셋이었습니다. 게다가 커세어 HS80급으로 정말 훌륭한 마이크 품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품 무게는 330g, 배터리 수명은 한 번 충전으로 최대 120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노멀한데 배터리 수명은 언노멀하죠. 가격은 $169라고 찾아보니까 이미 국내 출시했습니다. 약 22만원. 생각보다 좀 나가네요. 저는 이 하이퍼X 로고를 포함해서 제품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름이 클라우드인데 생긴 건 인페르노잖아요. 신기한 곳입니다, 여기도. 제가 준비한 8월의 신제품 소식은 모두 끝났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지 않으셨다면 제가 더 노력해야죠 뭐. 이상 디몽크였고요. 저는 다음 또 게임5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제품들을 엄선할 때 제 사심이 들어갈 때가 좀 많아요. 제가 갖고 싶은 것들 위주로 셀렉하니까. 그런데 그런 제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종종 댓글 달리거든요. 그럼 좀 남겨주세요. 다음 달에는 이런 제품이 나온다더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의견이 없으니까 뭐 제 기준대로 담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